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어제 나스닥이 대형주들의 하락과 함께 강보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금 현재 추가 조정의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빅테크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는 이 나스닥 100 지수 내 빅테크 7 중에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조정이 나오나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빅7, 빅6의 비중을 조절하는 이런 리밸런싱이 온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예측치가 3.1%로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고 이전에 4%대였던 것에 비하면 3.1%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CPI 지수 3.1%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내일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꼭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때도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CPI 지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향후 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 번 더 보고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CPI 지수 발표 이후 조정 가능성은 없는가? 자, 최근에 이 5주선에 붙어 있으면서 아직까지 RSI가 70을 돌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에서 위에 저항선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래쪽이 21선을 잘 지지하면서 어제 그래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만 한다면 CPI 지수 3.1% 발표 이후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월봉상 이미 역배열인 상태고 20월선과의 이격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제가 계속 좋은 매수 시점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5월선과 10월선이 크로스가 되는 굉장히 좋은 매수점이 이미 사실은 다 지나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가지고 계신 물량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오버슈팅이나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홀딩은 가능하지만 신규 매수를 하실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바닥권에 있는 다른 개별주들을 매수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빅테크주들이 하락을 하느냐 상승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매수는 어떤가? 자, 이 XXL 같은 경우에는 주봉에서 상승 추세선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 상승 추세선을 지지를 한다면 충분히 오버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분명히 아래쪽에 지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0주선과의 이격도와 그리고 일봉에서도 이 지지선들이 깨지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빅테크주들을 다 보는 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테슬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일봉에서도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분명히 이러한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상승 12거래일 연속 상승 전에 분명히 테슬라 심상치 않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그 기회가 이미 다 지나고 난 후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홀딩은 가능하지만 신규 매수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아직 21선이 깨지지 않았고 주봉에서도 20주선과 이 주봉의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초입에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주식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미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규 매수를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주기가 있고 언제든지 조정의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여전히 5.25%로 금리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에 금리가 더 오르지 않긴 했지만 분명히 현재 높은 금리는 리스크로 언제든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이 앞서서도 연내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아직 연내 금리 인상 위기가 남아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나스닥, XXL, 오늘 테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세 가지 모두 일봉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저항선에 걸리게 되면 분명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 제가 말하는 리스크 관리는 지금 신규 매수를 할 때에는 분명히 고민을 해보시고 꼭 그렇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아래쪽에 매수하신 물량들은 홀딩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지금은 그냥 가만히 관망만 해야 되느냐? 나는 이미 저때 매수 시점이 지나서 매수를 못했는데 그럼 수익을 내지 못하느냐 하신다면 바닥권에 있는 이러한 개별주들 매수해보는 것을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바닥권에서 지지선을 잘 형성을 하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큰 상승을 하지 못한 개별주들, 같은 섹터에 있는 개별주들, 예를 들면 테슬라의 같은 섹터인 뭐 전기차나 또는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인텔, 이런 식의 같은 섹터에 있는 크게 오르지 못한 개별주들을 매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현재 많은 상승으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신규 진입으로 다시 매수를 고민하기에는 평단이 너무 높아지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형주들의 조정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 나스닥이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현재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꼭 리스크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형주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개별주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하락을 할 때 같은 섹터에 있는 바닥권에서 오르지 못한 그러한 개별주들 매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조금 주춤하니까 다른 금양이나 이런 다른 같은 섹터에 있는 개별주들이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바닥권에 있는 그런 다른 개별주들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주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